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8월 3일 장 바로 마친 다음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더블 A 플러스면 어떻고 트리플 A면 어떻고 더블 A 내지는 더블 A 마이너스 싱글 A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콧방귀 느끼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 신용도 강등하면 뭐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S&P라든지 아니면 피치라든지 무디스라든지, 뭐 사실 이제 피치 같은 경우에는 영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들 국가들이, 이들 저기 시청평가사들이 일을 할 때는 뭔가 미국 쪽의 금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쪽 정부라든지 이쪽 교감 없이 할 리는 없다. 이거 뭐 저기 정말 그 웬만한 강팀장이 아니고서야 함부로 하겠습니까? 왜냐면 잘못하면 자기네들 명성에 금이 가는데. 그렇다면 바꿔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을 때 그때 과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달러화의 뭐 지위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축통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뀌지 않는다. 단 세계 4차 대전이 벌어지고 나면 모르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보통 공격 안 받겠습니까? 지금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기축통화가 바뀌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제 지금 한 40, 50대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는 기축통화는 미국 통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세뇨리티 팩트를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마 시중등을 흔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돈이 미국 쪽으로 와서 미국 달러화가 더 강해지고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주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미국의 주가가 괜찮더라도 이머징 쪽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큰 손들이 움직이는 시장인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수는 11포인트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10포인트 올랐고요. 이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시가총액 큰 것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았는데, 오늘은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셀을 팔았어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고, 환율은 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60점만 올라서 1299원 10전. 이 정도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주 단기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뭐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고, 특히 유가증권 시장 말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추세에 있다, 여전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투자 심리는 오늘 밀리면서 70이 됐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한 번씩 보합이라든지 한 번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는 팍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금, 토, 월, 화, 수, 목,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투자 심리 조정은 다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코스닥은 워낙 시가총액이 그쪽으로 돈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작은 상태에서 쏠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은, IT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의 앞으로의 향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쪽으로 같이 나온다면 이것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차트는 뭐 괜찮아요. 일단 21선에 그 목을 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 있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위쪽으로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월봉도 여전히 괜찮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 요 MACD의 여기 오실레이터, 여기 그 빨간색 파란색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오실레이터가 키가 작아지지 않는 이상, 시장 계속해서 좀 움직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같이 밀렸으니까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모두 지금 매물이 나오는 걸로 봐야 되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금양, 한미약품,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팜, 현대제철, SK아이테크놀로지,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장난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제 아마 확진자 수가 한 7만 명대 되는 것 같은데요. 엔데믹, 뭘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저는 뭐, 이 정부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각자 도생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이 정부 다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는 저기 계속해서 목숨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도생, 지금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자연사를 해야지 객사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LS 일렉트릭, 오늘 뭐 저기 장기 등락이 좀 있네요. 한전기술, 현대 오토에버스, 하나빌리티, 삼성중공업이 좀 밀렸고, 하나오션도 좀 비교적 좀 많이 밀렸네요. 조선주 중에서도 이제 먼저 올라갔던 것을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미포라든지 이렇게 좀 더 올라간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기 덜 밀리는, 이런 저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봐야 되겠네요. 자, 코스닥에서는 현대바이오, 시젠, 이오테크닉스,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에코프로, NC바이오, 하이드로리튬, 차바이오텍, ST팜, 다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코로나와 관련돼 있다. 지금 뭐, 저는 이제 워낙 살이 찌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마스크 잘 쓰지는 않는 편인데, 그 대신 요즘 방학 때이기도 하고 잘 안 나갑니다, 밖에. 잘못하면 나갔다가 아주 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엠노, 셀바스 AI, 오스코텍, JYP 엔터테인먼트, 레이보스, 로보틱스, 이런 것도 좀 밀려 내려왔고요. 테마주 보면 이제 비철금속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비철금속에 사실 이제 초전도체, 슈퍼컨덕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대창, 서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기 초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대창, 서원 이런 것들은 원자재 저기 그냥 야적한 회사들이에요. 야적한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체 만드는 물질 이런 거를 갖다 대는 건 모르겠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아직 상온 초전도체는 지금 이제 저기 검증을 거치고 그런 것들 상업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시장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산다면 미친 척하고 들어가서 같이 미쳐야지 되는 거지, 정상적인 이런 적인 사고력을 가지고선 따라잡기 어려운 쪽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오 진단,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 바이오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거 다 저기 코로나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에코프로가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쉬어가는 차트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꼭지를 친 건지,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는 이제 크게 판이 한번 바뀌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팍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거듭될 것이고,
과거처럼 뭐 주봉이나 월봉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앞으로는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증시 주변 자금 보면 지금 걱정했던 것이 요 노란색, 노란색에 지금 미수인데, 미수는 사실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미수가 이렇게 많아서는 아침에 시작할 때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매 나올 때는 시장가 매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국제원유 가격은 다행스럽게 한번 두드러 맞았네요. 다행스러운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시중도 강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데 실질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게 되고, 지금 2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 무역 수지 흑자 났는데, 이게 지금 유가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다시 적자 난단 말이에요. 불황형 적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속된 말로 작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더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미국의 저기 그 시중도 강등되는데 달러 인덱스 왜 강해집니까?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환율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포지션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외국인은 내려갈 때 돈 벌고, 그다음에 금융 투자는 올라갈 때 돈 벌고, 개인도 올라갈 때 돈 벌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금융 투자하고 외국인 싸움이에요. 금융 투자하고 외국인 싸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금부터 눈을 부릅뜨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또 금리는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 차트를 했는데, 여기 제가 그려놓은 건 어디냐면, 이게 과거에 2011년에 오바마 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예요.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는 또 유럽의 재정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뭐 작살나니 안 하니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펀더멘탈을 믿고 간다. 펀더멘탈은 전체는 나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실적만 믿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좀 살펴보면, 지금 시황 다 또 똑같은 얘기겠죠, 그렇죠? 코스피 약보합 마감, 2차 전지의 힘, 코스닥은 올라갔다. 그게 다 이제 그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래에셋은 미국 증시가 시정되고 하향 조정 여파에 따른 기술주 중심의 하락과 외국인의 현선물 출회에 따른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원달러님도 상승해서 장중에 1,300원을 상회했다. 예,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입니다. 더 얘네들도 할 얘기가 없겠죠. 그렇죠.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긴장했다. 2011년이 거론된 이유는 뭐냐? 이때도 저기 S&P가 그 신용등급을 강등했잖아요. 저는 이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패닉이 있었어요. 근데 패닉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때는 남유럽 피그스 국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 점적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미국도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단기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으로 예상된다. 피치가 제기한 미국의 재정 악화와 부채 한도 협상 난항 문제가 최근 문제만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되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금융기관들 난리 났어요. 금융권 허술한 내부 통제에 인간 본성타까지 있는데 올해만 600억 원 횡령했다 그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PF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금융 당국에서 좀 틀어막고 있는데, 그렇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 뚝이 하나씩 툭툭 터져 나가면은, 이제, 뭐, 한목에 모든 일들이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아주 짧은, 그 작은 뉴스라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LNF 2분기 실적 예상치 하위 5% 급락.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LNF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적도 차별화되고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올라가지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좀 고민해야 됩니다. 국채 장기물 위주의 약세, 외국인 국채 선물 시장에서 팔자. 채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3일 채권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긴축 경계감이 살아난 가운데 국내 채권 가격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인 전망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순매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단순히 금리만의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게 이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 이런 걸로부터 나오는 이런 이 후폭풍이라면 이건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꿈의 물질 초전도체에 투심 쏠렸다. 덕성, 서남 주가 24% 껑충이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네들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게 아마 구리라든지 이런 걸 굽는 과정에서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라면 여기 그 야적해 놓은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관련주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붙었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렇죠? 개미들 2차전지 대신에 초전도체로 탑승, 급락 위험 경고에도 3일 연속 강세. 어떡합니까? 지 돈으로 사겠다는데, 이거 뭐, 계속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내 연구진이 만약에 이것이 만들어져, 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전 또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뭐 상업화 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노벨상 받는다. 노벨 물리학상. 이게 사실 이제 과거에 화학 쪽에서 이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면은 된다 그렇죠? 근데 한번 보면은 학계의 주장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이 과학 쪽은 엄격합니다. 그렇죠? 학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 뭐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초전도체 테마주 하나로 거론됐던 대정화금은 전날 주가가 가격 하락폭과 접근하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구리 등을 포함해서 거래 내역이 없다. 이거 되게 구리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남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올라가는 이거 이제 서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초전도 저온 학회는 이제 만약에 상황이 되면 이 학회는 작살난 거죠. 지난 2일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대, 성대, 포항공대, 포스텍이죠. 함께 초전도체 발견 논문 발표자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샘플을 주면 측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논문 재현 실험을 진행 중인 각국 연구팀도 상온 초전도체로 단정하기 이르다. 특히 이번 논문이 학술지 게재의 정식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아카이브에 올렸고 일부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 상온 초전도체의 실현은 꿈의 무한동력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여서 과연 노벨상급 대발견이 될지 연구성을 발견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황우석 박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이 공대 쪽, 특히 이 실험 쪽을 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제시한 이 조건이 조건 하에서 똑같이 구현이 돼야 돼요. 똑같이. 근데 만약에 구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개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기 그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한 그 이 방식대로 논문에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아마 저기 그 실험을 해서 그것이 재현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노벨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나저기 그 해프닝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로 신용등 강등과 관련되는 충격은 다 흡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시장 내에서 여전히 투자 심리가 높고 수급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음 저기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아직 부상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면은 조금 뭐 8월 저기 15일까지 그 다음 주 정도 되겠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저기 흔들리는 그런 등락이 거듭되고 이제 혼조를 보이는 국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추스려서 주도주를 발굴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늘 돈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아마 제가 방송을 올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주말에 또 가서 너무 폭염이라 농사가 작살났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밭도 좀 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